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면은 가능하다. 근데 이제 낙찰 받을 수 있는 가격이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물건에 좀 많은 사람들이 네. 몰렸지만 물건이 49%까지 떨어진 물건이 아직 그렇게 많지 음. 않거든요. 근데 이 영상이 나갈 때쯤 되면 처음 입찰인데 네. 한 번에 두 건 입찰 도전을 하셨어요. 네. 입찰 결과도 몹시 궁금한데요. 법원 입찰하신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한 건만 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제가 세라님께 여쭤봤죠. 두 개가 어떠냐라고 좀 여쭤봤을 때 두 개 다 괜찮다고 네. 설명을 해주셔서 용기를 내서 두 개를 해봤고요. 하나는 되지 않을까? 설마 두 개는 다 안 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정말 실행력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실행하시는 모습에 제가 큰 박수를 드렸어요. 잘 그것도 가르쳐 주셔서 그렇죠. 두 건을 동시에 도전하셨는데 두 건 다 각자의 특성으로 장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둘 다 그 입찰가로 낙찰을 받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맞아. 물건이어서 두 개 다 해보시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정말 두 건을 다 네. 입찰에 도전을 하셨어요. 근데 입찰에 도전하려면 과정이 필요한데 네. 먼저 보증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전날 4시에 은행을 갔어요. 4시에. 4시에 문 닫지 않나요? 4시에 한 5분 전에 갔어요, 진짜.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가는 그 은행은 국민은행이 6시 반까지인가? 아, 6시까지인가 하는 은행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수표 한 장으로 돈을 바꿔보는 게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죠. 이렇게 두 장을, 이제 두 건이니까 네. 두 장을 잘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입찰하는 가격으로 수표를 바꾸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입찰가의 10%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예, 예, 예. 근데 우리 이 보증금은요, 예. 최저가의 10%거든요. 그러니까 보증 금액이 정해져 네. 있어요. 그래서 막판까지 입찰가를 변경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많은 분들 착각하시는 게 입찰가의 10%니까 보증금을 네. 인출할 때 때부터 가격을 결정해야 네. 되는 거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맞아요. 보니까. 적혀 있어요. 예. 네. 그 보증금을 정해진 걸 알았으면 은행을 빨리 갔을 텐데 고민하시는 그걸 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부랴부랴 음. 다녀왔었고. 여기에 또 보증 금액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릴 게, 어떤 물건들은요, 보증 금액이 10%가 아니라 20%일 수도 있어요. 봤어요. 네. 미납이나 재매각, 다시 매각이 되는 일로 해서 보증 금액을 업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꾸 경매가 지체가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좀 궁금했는데. 네, 과거에는 자꾸 일부러 경매를 지체시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뭐 별일 아닌데도 자꾸 뭐 미납하거나 보증금이 높으니까 잘 생각해서 그쵸. 입찰을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입찰서를 미리 집에서 인쇄해서 써서 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인쇄해서 써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입력해서 출력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인쇄해서 써서 가라는 건 줄 알고 네. 그것도 처음에 입찰서를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주신 그 즐거운 경매에 있는 영상도 좀 보고 어떻게 쓰는 건가 남들이 뭐라고 설명하나. 그래서 입찰표를 작성을 하실 때는 가능한 직접 입력을 해서 그래야지 글씨가 안 틀릴 거 아니에요. 숫자도 틀리면 안 되고 내 글씨는 이게 2자나 3자나에 따라서 내 글씨체에 따라서 막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입력으로 하고 출력을 한 후에 도장을 찍는 게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이고요. 입찰 가격은 바뀔 수가 있잖아요. 네. 막판에 마음이 조금 사람 별로 없네? 좀 낮춰도 되겠네? 아.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항상 입찰 가격은 마지막까지 변경이 가능한데 다 내 거 한 거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올렸으면 안 되니까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항상 입찰 가격을 최대 얼마, 최저 얼마를 정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가 최고로 많이 올렸어도 얼마 이상은 안 쓴다. 저는 항상 이제 2장을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원하는 입찰가까지 작성하는 거 하나는 입찰가만 비워놓은 거 하나. 2장 작성 가서 현장에서 오늘 진짜 사람 없네? 그럼 낮춰서 실제로 낮춰서.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는 처음이어서 가서 뭘 보고 입찰가를 조정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네.
이게 지금 사람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도 맞아요. 모르겠고 너무 지금 정신이 없어서 저는 그걸 잘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큰일이어서 맞아요, 맞아요. 사실 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쓴 네, 대로 그냥 네. 이것만 잘 문제 없이 잘 제출하자. 게다가 입찰표를 2개를 내야 되는 거냐요. 이것도 근데 정신이 걱정 없었어요. 많았을 것 같아요. 우선은 또 주차가 혹시 어려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갖고 그런 걸 좀 너무 불편하니까 굉장히 일찍 갔어요. 아이들 9시에 이제 등원시키고 바로 출발을 했더니 9시 반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땐 주차돼요. 주차가 널널해요, 널널해. 네.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몇 명 없었어요. 아직 안에. 시작을 안 한 거예요. 네, 그 공간도 문이 닫혀 있었어요. 네, 맞아요. 뭐 전단지 같은 거 주시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홍보물 같은 거 주시는 그분들도 안 오셨을 그분들 텐데. 벌써 오셔갖고 오셨어요. 막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음. 옆에 뭐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 종이도 다 있었어요. 용지하고 네, 봉투가. 맞아요. 네, 작성하고 집에 인주가 없어서 거기 인주 쓰고 사실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2개여갖고 혹시 뭐 돈을 다른 봉투에 넣지는 않을까, 뭐 하나를 잘못 쓰지는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봤더니 제가 하나 날짜를 안 썼더라고요. 나중에 처음에는 풀 붙이는 것도 몰랐어요. 풀도 붙여요? 돈 넣고 돈 봉투에 네. 풀 붙이는 거. 풀 안 붙이고 호치케스만 찍어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래서 거기 풀이 있어요? 네, 거기 안에 오. 그 작성하는 칸에 풀도 있고 호치케스 있어서 처음에는 풀 붙이는 걸 잘 까먹은 거죠. 영상에선 다 봤는데 그래갖고 다시 가서 하고 호치케스도 다 하고. 여기 이제 보통은 미리 다 작성을 해 가지만 그 입찰 봉투는 현장에서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증금 봉투도 받으셔야 되고 보증 봉투 넣고 기일 입찰표랑 네. 보증금 봉투를 같이 입찰 봉투 네. 안에 넣고 이렇게 호스켓 봉투를. 찍어서 네. 이제 앞에 있는 집행관한테 내면 집행관님이 신분증 확인하시죠. 수취증을 찢어서 그 영수증이에요. 이제 도장 찍으려고 그 작성하는 칸 있잖아요. 네. 기표서 같이 생겼죠. 네, 맞아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 줄도 엄청 많이 서 있고 막 늦게 막 10시 반부터 시작인데 막 10시 반에 헐레벌떡 오셔갖고 막 줄 서시고 막 하시고 되게 사람이 막 계속 많아지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확실히. 개인 인주를 갖고 다니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전 항상 이제 파우치에 개인 인주가 있거든요. 경매 입찰을 하려면 인주 쓸 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입찰에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네. 에피소드가 많았다면서요. 다른 사람들 입찰에 참여한 모습들이 네. 온갖 것들을 다 보고 오셨어요. 처음에는 그 집행관님이 한참 설명을 해주시고 딱 10시 반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줄 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줄 서서 내는 거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줄 서서 빨리 냈어요. 저는 빨리 줄을 서갖고 빨리 내고 나왔어요. 좀 답답해서 11시 45분까지 꼭 자리에 오세요라고 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개찰하는 순간에는 자리를 지켜야 돼요. 네. 왜냐면 그때 혹시 그날 입찰하지 않는 물건에 입찰한 사람의 기일 입찰표 먼저 돌려주고요. 그 안에 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변경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먼저 돌려주고 또 어떤 특이 사항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개찰하는 순간에는 네. 자리를 지키는 게 맞아요. 와서 다행히 자리에 앉았어요. 오. 사람이 정말 많아갖고 꽉 찼어요. 뒤에 서 있는 자리까지 꽉 찼는데 어떻게 앉으셨어요? 한 자리 비어 있어갖고 운 좋게 앉았어요. 그래서 안 앉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자리를 비우더라도 가방을 놓고 가라 그래요.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거 개표하는데 이렇게. 네. 다리 아프고 허리 네. 아파요. 그래서 무조건. 일찍 가셔서 커피숍 갈 거면 네. 가방 그냥 놓고 가세요. 거기 안에 CCTV고 있고 법원이라서 아무도 안 훔쳐가요. 어쩐지 사람들 다 놓고 다 가시더라고요. 가방을 놓고 가죠. 어쩐지. 그때 11시 45분에 마감됐다라고 뭔가 이렇게 했는데 막 달려오셔갖고 나이 많으신 약간 어르신이 달려오셔갖고 이거 그분들이 이미 이거 뜯고 있었어요. 봉투 뜯고 있는데 안 돼요. 자기 이거 안 냈다고 막 낸다고 이렇게 하셔갖고 절대로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됩니다. 가라고 하는데도 막 약간 이러셔갖고 가시고 네. 법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 어. 막 이제 봉투 열잖아요. 열고 뭐 어떤 분은 뭐 돈을 안 넣었다고 막 보증금 안 넣고. 예, 그런 분도 계셨고 뭐 물건 번호 안 쓴 분도 있었어요. 물건 번호를 네. 안 써. 아무리 봐도 물건 번호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건 번호 안 쓰면 안 돼요. 와, 그- 물건 번호 안 쓴 사람도 있네. 네, 그래서 막 서 있는데도 그 막 차를 좁으니까 막 언성 높이면서 막 남자분 두 분이서 막 싸워요? 싸우고 막 약간 어떡해? 저도 처음인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막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써? 어디 여기다 찍는 거냐? 뭐. 잘하는 것 같이 보여. 그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도 처음이라서 모른다고. 생각보다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았나 하는 생각을 그냥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날 또 네. 63명이 입찰한 아파트. 아파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대박인 가격이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입찰에 참여한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물건을 저는 이제 몰랐잖아요. 그렇게 많이 몰린 물건이 있는 줄. 근데 어쩌다가 제 거 쓰다가 이제 이분 물건 번호를 봤어요. 제가 우연하게 본 거예요. 서로 물건번호 보여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다 왜냐면 기표소인가 그렇게 생긴 데에서 쓴 게 아니라 처음에 네. 약간 그냥 이렇게 널려 있는 데서 저도 쓰고 이 아저씨도 쓰고 여기서 누가 쓰고 막 그랬거든요. 안 가리고? 저는 가렸죠. 근데 네. 뭐 어쩌다가 제가 이분 것도 보고 어쩌다가 다른 분이 뭐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본 거예요. 제가 말도 안 돼. 우연히 두 분 걸 봤는데 네. 그 물건이 그 아파트였던 거예요. 아니 그 물건번호를 남들 다 보게 덜렁덜렁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이게 왜냐면 다 널린 데서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완전 초보자인 거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처음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법원이 바글바글한 거네요. 저는 이제 처음이어서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몰랐지만 뭐 이거 63명이요 그랬더니 다들 우와 약간 이랬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왔구나 그때 알게 됐어요. 그거 먼저 개찰하진 않았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냥 하나하나. 근데 집행관마다 다 다른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물건이 있으면 어떤 집행관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몰린 거 먼저 개찰을 해요. 그러면 적어도 63명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게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물건을 하니까 난리더라고요. 60명에게 다 돈을 다시 줘야 되니까 부르는 대로 계속 앞에 나와서 막 서 계시고 그래서 되게 좀 어수선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재밌는 구경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입찰은 결과가 표정을 네. 보니까 일단 결과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한 번 유찰돼서 70%가에 나와 있던 1억 그 1,000만 원짜리 빌라를 이제 최저가에 쓴 거예요. 왜냐면 한 번밖에 유찰이 안 됐으니까 많이 입찰을 안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최저가에 저만 혹시 단독 입찰되지 않을까. 저는 단독 입찰일 줄 네. 알았어요. 지금은 70%대 낙찰이 되는 물건들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물건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물건에 7명이 네. 입찰을 하셔서 사실 7명이라는 숫자를 듣자마자 안 됐겠구나. 안 됐겠구나. 네, 라는 생각은 했었고 낙찰가는 81%로 낙찰이 됐어요. 꽤 높은 낙찰가예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70%의 단독으로 낙찰 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뭐 65%대 이렇게까지 낙찰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지금 이 물건이 대단하게 이렇게 좋은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낙찰가는 전세가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낙찰이 된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한 전세가가 1억 3천에서 1억 4천일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낙찰가가 한 1억 2,700만 원의 낙찰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전세가로 낙찰 받았네요. 그래서 이제 뭐 실거주하려는 분들이 낙찰을 받지 않았을까?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나는- 실거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몇 천만 원 훨씬 싸게 낙찰을 받으신 거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충분히 괜찮은 가격인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 쓰기에는 천만 원 더 쓰기에는 조금 아쉬웠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가격을 높여서 쓸 필요가 없는 게 물건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무리해서 가격을 높여 쓰기보다는 약간 보수적으로 가격을 책정을 해도 괜찮을 거고 너무 물건에 욕심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두 번째 물건은 낙찰가가 어떻게 되죠? 두 번째는 49%그 최저가 두 번 유찰돼서 최저가가 1억 1천이었어요. 이제 두 번 유찰됐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 있게 볼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이게 12명이 이제 입찰을 했고요. 12명 많이 네, 들어왔어요. 12명이 입찰을 했고 낙찰가는 75% 가격에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높게 낙찰을 받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 조금 했었어요. 얘가 전세가가 얼마죠? 전세가가 1억 9천 정도 되는데 지금 낙찰가가 1억 8천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근데 전세가 1억 9천도 잘 안 나간다. 네, 전세가 잘 안 나가고 월세는 잘 나갈 거다. 월세가 2천에 60? 그러면 낙찰가가 1억 8천이면은 실거주가 아니실까요? 아니면 안 되는 가격이네요. 그쵸? 네, 매가랑도 별로 차이 없고 매가도 한 2억
조금 음.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거주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하셨나 봐요, 이번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본 물건에 대해서 거의 실거주 목적으로 낙찰을 받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경매로 이렇게 낙찰을 받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아주 탁월하죠. 네. 그러니까 금매라고 해도 그런 가격으로는 구하기가 쉽지 않고 그쵸. 약간의 번거로운 과정을 그 대가로 한 몇천만 원씩 그쵸.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월세 전세로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물건 경매로 낙찰 받으면 전세가보다 싸게 낙찰 받으실 수 있어요. 진짜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전세보다 싸게 내가 집을 산다? 정말 좋은 거라는 생각이 이게 좀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좀 흡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한번 이제 실제 경험을 해보시니까 이게 진짜 되는구나 네. 라는 걸 알게 되신 거죠. 그렇게 그리고 네.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었었어요. 그쵸? 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근데 굉장히 이게 모르니까 처음이니까 두렵고 좀 무서웠지 그렇죠. 엄청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법원에 갈 일이 없잖아요. 네. 법원에 가면 뭔가 나쁜 일로부터 가는 거고. 무서워요. 그냥 현관에 이제 법원 앞에 소지품 검사하는 거. 법원 앞에서 맞아요. 소지품 검사부터 시작을 해서 앞에 뭐 재판관 같은 사람들, 집행관이에요. 사실은 그분들이 앉아 있는 모습하며 괜히 뭔가 낯설고 두렵고 맞아요. 이런 장소일 뿐이지 막상 가면 재밌고요. 굉장히 생동감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낙찰가가 물론 이제 우리 예상가보다 높았죠. 우리가 욕심을 좀 더 부려도 되지 않나라는 시기라서 부렸던 건데요. 욕심을 좀 부려도 돼요. 욕심 부린다는 게 뭐냐면 입찰가를 높이 안 쓴다는 거죠. 낮게. 그쵸? 네, 네, 내가 좀 지금은 수익을 더 많이 챙긴다라는 그렇죠. 거죠. 수익을 조금 더 챙기려고 욕심을 부려도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은 가격을 썼던 거고 저는 이런 첫 입찰 경험이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리해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도전하는 거 하기 전에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이 가격이면 진짜 대박인 가격이다라는 그 가격으로 입찰을 한번 연습을 하는 거죠. 네. 진짜 돈 내는 거랑 안 내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법원 실습 가는 거랑 또 다른 네, 차원이거든요. 완전히 달랐어요. 또 처음 입찰을 하는 건데 누구랑 같이 간 것도 아니고 혼자 간 거다 보니까 굉장히 진짜 떨리고 맞아요. 초조하고 계속 맞아요. 걱정이 되고 그래도 일찍 가길 잘했구나 우선. 제가 9시 반에 도착함에도 불구하고 10시 40분 뭐 그때 이제 제출하는 때까지 1시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도 저는 계속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계속 뭔가 네. 마음과 마음은 계속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엔 좀 일찍 가시면 좋겠다. 음. 좀 북적거리지 않을 때 그리고 차분하게 이렇게 써야겠다. 그렇죠. 음. 너무 늦게 뛰어와서 막 급하게 작성하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정말 좋은 경험하셨고요. 입찰가를 선정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입찰가를 어느 정도를 써야 될지를 늘 고민을 하게 되는데 내가 정한 입찰가에 확신이 들어야 되거든요. 이 가격이면 진짜 괜찮다라는 그 가격을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실력인 것 같아요. 그게 어려운 것 같았어요. 어렵죠. 그게 늘 제일 어렵습니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수업에서 그게 왜 적절한 가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면은 가능하다. 근데 이제 낙찰 받을 수 있는 가격이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물건에 좀 많은 사람들이 몰렸지만 물건이 49%까지 떨어진 물건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영상이 나갈 때쯤 되면 그런 물건들이 수적으로 많아져요. 그러면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물건이 많아지는 거죠.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한다면은 좀 조금 내용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 과감하게 경매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쵸. 무주택자분들이 하시면 좋겠지만 아직 이분들은 좀 더 두렵죠. 두려워요. 두려움이 더 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지금은 집 가지신 분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적어도 한 채 정도는 가지신 분들이 도전을 하시는데 그러면 뭐 선택의 폭이 많아지기 때문에 12월 말, 1월, 2월 이때는 조금 욕심을 부려도 되지 않나. 시장이 바뀌면 또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 했었고 하나 될 줄 알았거든요.
이제 폐차를 하고 나오면서 느낀 생각은 한 10번 하면 한 번은 되지 않을까. 10번까지는 안 가요. 안 가요? 아, 10번까지 안 가요. 아, 진짜요? 네. 아, 저 6개월 프로젝트잖아요. 6개월 안에 임대 맞춰야 돼요. 이 정도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제가 1,000만 원 정도 남기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낸 거거든요, 사실은. 네. 지금은 가능한 시장이에요. 제가 어. 항상 얘기했듯이 정말 10년 만에 온 어.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하다.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 없었거든요. 그 시기를 12월, 1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해진 일부 사람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12월, 1월 내에 12월 안에는 하면 참 좋겠다. 12월까지도 아직 물건이 조금 많지는 않아요. 아. 1월이 되면은 그 물건이 좀 많아지는 거죠. 1월에 양적으로 좀 있어야 돼요. 양적으로. 1월 이후부터는 유찰되는 물건들이 점점 이제 좀 쌓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 물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안 하고 골고루 입찰을 하게 될 테니까 물론 뭐 쫙 뿌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열심히 할 때는 막 15개씩 뿌렸어요. 지금 다시 그 타이밍이에요. 한 번에 또 2개 하길로 잘한 것 같네요. 네, 아주 잘하셨고요. 경험이 중요하니까. 네, 잘하셨어요. 다음 물건들 준비하고 있어요. 네. 다음 물건 준비하는 준비 과정도 조금 공개해 드릴 건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해 드릴게요.